조선 역사에는 정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요. 이 소년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영광과 비극을 다 겪은 왕은 없었을 겁니다. 왕이 된 지 겨우 3년. 오늘은 야망과 배신이 한 어린 왕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렸는지 단종의 비극적인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앞둔 왕, 바로 문종이 신하들에게 남긴 정말 피 끓는 유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군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험난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12살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였던 거죠. 그 애끓는 마음, 이 한마디가요, 사실상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문종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권력 공백, 그 이상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종친 세력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려던 신하 세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이 불안한 균형 속에서 어린 왕의 등장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자, 이제 이 거대한 비극의 무대, 그 한가운데로 3명의 핵심 인물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들의 신념, 욕망,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과연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먼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왕위에 오른 12살의 단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바로 수양대군. 이 사람은 이미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운 아주 유능한 왕자였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어린 조카보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더 어울린다고 믿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서 어린 왕을 지키려 했던 재상 김종서입니다. 그는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신하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믿었던 구심점 같은 인물이었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은요, 바로 기만입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맹세한 그 충성, 그 뒤에 얼마나 날카로운 야망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중적인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린 단종이 너무 불안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숙부께서 꼭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숙부인 수양대군이 직접 했던 약속이에요. 소인의 목숨을 걸고 저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목숨까지 걸고 조카를 지키겠다니 당시 단종에게는 이보다 더 든든한 방패는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수양대군의 진짜 속마음이었죠.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병상에 있는 형님 문종에게 왕위는 혈통이 아니라 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한 군주만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옥자를 향한 뜨거운 야망이 활활 불타고 있었던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요, 그의 공개적인 약속과 내밀한 목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지키는 충실한 숙부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 뒤에는 왕좌는 가장 강한 자의 것이어야 한다는 냉혹한 신념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 엄청난 간극이 결국 조선의 궁궐을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10월 10일,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역사의 계유정난으로 기록된 바로 그날 밤, 수양대군의 야망이 마침내 칼날이 되어서 터져나온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쿠데타는 절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말 무자비하게 진행됐습니다. 수양은 미리 작성해둔 살생부를 품고 먼저 단종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던 김종서를 찾아가요. 그리고 방심시킨 뒤에 철퇴로 그를 내리쳐 제거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군대는 궁궐을 장악하고 살생부에 오른 정적들을 하나씩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버리죠.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조정을 완전히 피로 씻어낸 겁니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나서 단종은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신하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궁궐은 이제 완벽하게 숙부,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갔죠. 어린 왕은 그저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공포와 배신, 그리고 이 지금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왕,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왕의 나이가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비통한 장면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어린 왕이 결국 자신의 옥새마저 숙부의 손에 넘겨주는 그 굴욕과 절망의 순간 말이죠. 이 말은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건네면서 했다고 전해지는 말입니다. 이 자리가 그리 탐이 나시면 가지십시오. 이 자리를 내어드리면 저를 죽이지는 않으실 거지요? 이 짧은 한마디에 어린 왕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체념,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는 그 처절한 절규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교활한 정치적 연기가 펼쳐집니다. 수양대군은 옥새를 받자마자 기뻐하기는커녕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몇 번이고 왕위를 사양하는 모습을 보여요. 마치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건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완벽한 정치 쇼였던 거죠. 이렇게 권력은 완전히 이동합니다. 단종은 살아남긴 했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상황으로 물러나게 되고요.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선의 7대 임금 세조로 즉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게 되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에게 상황 단종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위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전임왕은 언제든 복위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소년왕의 가장 슬픈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세조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성산문, 박팽령 같은 지편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사전에 발각됐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세조에게 조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주고 만 셈이죠. 자, 이 연표가 단종의 짧고 비극적인 삶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12살에 왕이 됐는데 불과 1년 뒤인 13살에 실권을 잃고 15살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결국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모든 게 불과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머나먼 유배지 영월에서 사약을 받기 바로 직전 단종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마지막 말입니다. 죽기 전에 부왕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싶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는가?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왕위도 권력도 아니었어요. 그저 보고 싶었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소년 왕의 마지막 모습은 이토록 애처로웠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은 과연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야망 앞에서 인간의 약속과 도리는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권력이란 그걸 얻는 과정에서 무엇을 파괴했는지로 그 대가를 증명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